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자전거 도로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허리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실내 자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분들 계시죠? 허리에 좋다길래 자전거를 탔는데 타고 나니까 오히려 허리가 더 뻐근한 겁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며칠 지나도 계속 불편하고 심한 분들은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린 느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맞아요, 원장님. 근데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전거가 허리에 좋다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오히려 아프면 계속 이게 타도 되는 건지 불안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가 허리에 좋다더니 나는 왜 더 아프지? 허리 디스크 있는데 자전거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실내 자전거는 괜찮은 건가? 이거 참고 계속 타도 되는 건가? 오늘 이 기준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원탑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훈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자전거 자세를 이렇게 하세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전거 타고 허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볼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판단하는지, 계속 타도 되는 경우와 줄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단 멈추고 허리 신경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자전거는 허리에 좋은 운동인가요? 나쁜 운동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허리에 무조건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리기처럼 척추에 반복적인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보다 자전거가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 고정식 자전거는 노면 충격이 없고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기 쉽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선택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허리 상태에 맞게 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 허리 상태랑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환자분이 원장님 저 자전거 타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타세요 혹은 타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허리만 아픈지, 다리까지 저리는지, 자전거를 탈 때 아픈지, 내리고 나서 아픈지, 다음날 더 심해지는지 이걸 봅니다. 허리만 뻐근하고 쉬면 하루 이틀 안에 가라앉는 정도라면 자전거를 바로 끊어야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수록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운동을 오랜만에 해서 뻐근한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허리 쪽 신경이 자극받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도 될까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자전거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 자세를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에서 디스크의 부담이 커지고 증상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디스크 환자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체를 깊숙이 숙였을 때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올라오는 분들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로드 자전거처럼 상체를 깊숙이 숙이고 타는 자세는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허리가 둥글게 말린 상태로 오래 버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래 페달을 밟으면 다리만 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허리와 골반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다리 저림이 생기나요? 짧게 탔을 때 허리만 뻐근하고 다음날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시간과 자세를 조절하면서 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탈 때마다 엉덩이와 다리 쪽 저림이 반복된다면 그 자세는 지금 허리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더 타면 풀리겠지 하고 버티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걸을 때는 뭔가 통증이 있거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죠?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걷는 건 힘든데 자전거는 괜찮아요. 걸으면 다리가 저린데 자전거를 탈 때는
오히려 덜해요. 이건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다리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살짝 숙이면 신경 압박이 덜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자세가 바로 이 자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가 편하다고 해서 협착증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덜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탈 수 있는데 걷기만 하면 다리가 저리고 조금 걷다가 자꾸 쉬어야 하고 허리를 숙으면 편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허리 신경 상태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가 편한 것과 신경 압박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환이 없어도 자전거 타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피팅 이야기는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반복된다면 최소한 몇 가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체가 너무 깊게 숙여져서 허리가 둥글게 말린 상태로 오래 고정되는 경우,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골반이 흔들리거나 허리가 더 말리는 경우, 핸들이 너무 멀거나 낮아서 허리와 등, 목, 어깨까지 계속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외 자전거는 노면 충격이 허리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뒤 허리뿐 아니라 목, 어깨까지 같이 뻐근하다면 내 허리가 약해서 그런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전거 세팅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장 높이나 핸들 세팅은 따로 한편으로 다뤄도 될 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기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탄 뒤 허리만 뻐근한지 아니면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린지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전거를 다시 시작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처음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타보세요. 허리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타는 게 아니라 짧게 타보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타는 중보다 그 다음날 반응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운동은 할 때 괜찮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지, 다리 저림이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저는 탈 때 괜찮았어요 까지만 묻지 않습니다. 타고 나서 어땠는지, 다음날 어땠는지 같이 여쭤봅니다. 셋째, 다리 저림이 생기면 참고 타지 마세요. 특히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으로 저림이 내려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운동하면 풀리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자전거 자세나 허리 신경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허리 아픈 분들은 야외 자전거보다 고정식 실내 자전거를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거죠? 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자전거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는 야외 자전거보다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외 자전거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둔덕 충격이 허리로 전달될 수 있고 속도나 균형을 잡다 보면 내 허리 상태에 맞게 바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실내 자전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충격이 없고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데 밖에서 타다가 허리가 더 아플까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짧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래 타는 게 아니라 내 허리가 자전거 운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탈 때 괜찮은지, 내리고 나서 허리가 잘 펴지는지, 그날 밤이나 다음날 다리 저림이 생기지 않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라고 해서 허리가 심하게 아픈 급성기에 억지로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으로 저림이 내려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운동을 먼저 늘릴 게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회복기에 낮은 강도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선택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전거를 무조건 끊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 허리 반응을 같이 봐야 된다. 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전거를 끊는 게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허리에 맞지 않는 자세로 통증을 참고 계속 타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허리만 가볍게 뻐근하고 쉬면 좋아지는 정도라면 시간과 자세를 조절해 볼 수 있지만 다리 저림이나 감각 둔화, 힘 빠짐이 반복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자전거를 탈 때 다리 저림이 생기는지 봐야 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자전거가 편하다고 해서 협착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다시 자전거 운동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야외에서 오래 타기보다 실내 고정식 자전거로 짧게 반응을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자전거를 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허리 디스크, 협착증, 다리 저림처럼 헷갈리는 통증 기준을 현실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자전거만 타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은 원탑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